단골 손님 한 분이 계산대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맛으로 유명했는데 요즘은 좀 허전해졌네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금만 지나면 다들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요즘 물가도 비싼데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전주에서 갈비찜 식당을 운영해온 72살 최영희입니다. 이 식당은 저에게 단순히 밥벌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은 날 온갖 고생과 노력을 담아 만든 소중한 공간이었죠. 비법 소스 비율을 찾기 위해 며칠 밤을 꼬박 새고 맛있는 갈비 부위를 찾으러 전국을 다녔던 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떠난 지 몇 년 되었지만 이 식당은 우리 부부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불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맛있다는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골 손님들에게도 추억의 장소였고 제 가족에게는 함께 자라며 웃고 울었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30년이 넘는 경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었죠. 조금씩 힘이 붙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식당의 이야기가 이렇게 평탄하게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곳을 탐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엔 식당 일을 도와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젊은 사람이 함께하니 든든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는 며느리의 태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더 좋은 식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전통을 지키려는 제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단골 손님들의 불만도 점점 쌓였습니다. 김치 맛이 변했다. 옛날 그 맛이 아니네. 이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제게는 이 식당이 자랑이자 자식 같은 존재였는데 마치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죠. 그럼에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은 제가 지켜온 것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반전과 함께 우리 가족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저희 가족 이야기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들은 결혼 후 며느리와 함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주방 보조도 하고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하나가 쌓이며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유니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지금 입는 건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왜? 우리 옷은 단정하고 손님들한테도 깔끔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촌스럽게 보인대요. 카페처럼 세련되게 바꿔야 해요. 며칠 뒤에는 주방에 와서 주전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물 끓이는 주전자 너무 낡았어요. 전기 포트를 쓰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하지 않아요? 저는 주전자를 쓰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대답했습니다. 이 주전자는 내 손에 딱 맞고 물맛도 더 좋아. 손님들이 차 맛이 좋다고 칭찬하잖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전기 포트가 훨씬 실용적이에요. 또 한 번은 식당 입구에 있는 화분을 치우자고 했습니다. 화분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여요. 깔끔하게 치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화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화분들, 단골 손님들이 선물로 주신 거야. 여기 오실 때마다 자기 화분 잘 자라고 있는지 보신다고.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손님들은 이런 걸 별로 안 봐요. 하루는 대청소를 하겠다며 진열장에 있던 오래된 그릇들을 싹 다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낡았어요. 다 버리고 새 걸로 바꿔야겠어요. 저는 놀라서 말렸습니다. 그릇이 낡았다니. 이건 내 아버지가 손수 고른 거야. 손님들이 이 그릇이 정감 있다고 좋아하시는데. 며느리는 말도 안 된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깨끗하고 모던한 게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며칠 후에는 식당 벽에 붙은 오래된 단골 손님들의 사진을 치우자고 했습니다. 이런 사진들 너무 많아서 산만해 보여요. 깔끔한 액자로 몇 개만 걸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하나하나가 손님들과 함께한 추억이야. 손님들도 와서 자기 사진 찾는 재미로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다 치우냐. 며느리는 요즘 세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게도 깔끔해야 새 손님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깔끔한 게 최고예요. 며느리는 이미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 입구 간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간판이 너무 오래돼 보이는데요? 요즘은 LED 간판이 더 눈에 잘 띈대요. 저는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간판은 내 시아버지가 직접 하나하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야. 우리 가게 이름이 손님들 마음에 남는데 이 간판이 큰 역할을 했어.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더 세련된 간판이 손님들한테 어필이 된다니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씩 자기 고집대로 식당을 바꾸는 걸 보면서 제가 지켜온 시간과 정성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속으로만 삼키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식당에서 김치를 바꾸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중국산 김치도 품질이 좋아요.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니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담근 김치 맛이 이 식당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사코 중국산 김치를 써보자고 주장했습니다. 비용 절감이니 효율적인 운영이니 복잡한 말로 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게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익숙한 맛, 우리 식당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내가 이 김치로 30년을 버텨왔다. 단골들이 이 맛을 찾는 거 모르냐? 강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아들과 상의했다며 중국산 김치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손님들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이건 효율이 아니라 편리함을 위한 변명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김치를 담그고 정성껏 손질하던 나날이 허무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손님들이 하나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맛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혹시 어디 바뀐 거 아니에요? 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김치 맛을 한눈에 알아채는 단골 손님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 건 예민한 손님들 뿐이에요. 나머지는 별말 없잖아요. 며느리는 김치 맛을 문제 삼는 손님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식당도 다 이렇게 해요. 손님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거죠. 며느리의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며느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단골 중 한 분이 계산대에서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좀 별로예요. 옛날 김치가 그립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식당이 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요. 라는 말로 대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손님의 얼굴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며느리와 단단히 한바탕 했습니다. 이 식당이 그냥 세운 줄 아냐? 단골들이 우리 식당을 믿고 찾아주는 건 김치 맛 덕분이다. 그런데 그걸 바꾸면 뭐가 남는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효율이 더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단골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치 맛이 바뀐 뒤로 늘어나는 건 새로운 손님이 아니라 빈자석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손님들의 반응이 더 나빠지자 며느리는 그제야 약간의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트렌드예요. 언젠간 좋아질 거예요. 나는 더는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떠나는 건 단순히 매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정성과 역사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 깨닫길 바라며 다시 한번 정중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돈만 생각했다면 벌써 없어졌을 거다. 이 김치로 우리는 가족도 손님도 하나가 됐다.
너도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변화를 위한 과정이에요. 말만으로는 떠나지 않는 손님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김치 문제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우리 식당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또 한 가지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찬 가짓수를 줄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반찬이 많으면 오히려 피곤해해요. 적당히 깔끔한 게 더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잖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순간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반찬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줄 아냐. 손님들은 여기 오면 이 반찬 맛으로 밥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면서 넘기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반찬을 4가지로 줄였습니다. 기본찬으로 나물 3가지에 김치 하나, 밥과 국만 딱 내놓는 모습이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계산대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맛으로 유명했는데 요즘은 좀 허전해졌네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간소한 걸 좋아한다더라고 둘러댔지만 손님의 표정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는 손님들의 이런 반응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다들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요즘 물가도 비싼데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지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단골 손님 중 어르신 한 분이 식사 후 나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반찬을 이렇게 줄이셨나요? 여기 반찬 맛 보러 오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솔직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스타일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대충 둘러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다른 단골 손님 한 분도 식사를 마치고 나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반찬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여기는 항상 푸짐하게 나와서 좋았는데 요즘은 조금 허전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간소하게 하는 게 유행이래요. 하지만 손님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들의 불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한두 번은 불만일 수 있지만 결국엔 새로운 방식이 더 나아요. 하지만 나는 손님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손님들이 반찬 가짓수에 대해 불평을 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많은 반찬을 왜 내야 해요? 간소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쌓아온 세월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효율이라는 게 손님들의 만족을 무시하면서 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회의하자며 아들과 나를 불렀습니다. 사실 요즘 손님들이 반찬보다 메인 요리를 더 신경 써요. 반찬을 줄이고 메인 요리에 더 힘을 실어야 해요. 며느리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당을 오랫동안 지탱해 준 건 바로 그 정성스러운 반찬들이라는 것을요. 그 정성이 없으면 이 식당은 다르게 보일 거다. 손님들은 그 정성을 먹으러 오는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30년 동안 이걸로 버티신 것도 대단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이 식당이 이렇게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긴 하냐?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노력과 정성을 아무렇지 않게 평가절하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이 식당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곳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거야. 정성과 손님에 대한 마음이 이 식당을 여기까지 온 거야. 스스로 다짐하며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의견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떠나는 건 그냥 변화의 과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손님과의 신뢰를 생각해야 해.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표정에서 확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반찬 가짓수 문제는 단순히 음식의 양이나 메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식당이 가진 본질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느껴지는 정성과 배려를 느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를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라며 나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식당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식당은 그냥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야. 그걸 지키는 게 나의 역할이다. 며느리가 어느 날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전통 음식만으로는 경쟁이 안 돼요. 퓨전 요리가 대세예요. 우리도 한번 시도해봐야죠. 처음에는 그저 한번 해보자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는 전통 메뉴를 슬그머니 없애고 새로운 메뉴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세는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이렇게 단언하며 메뉴판을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같은 전통 메뉴 대신 갈비 타코, 크림 된장 리조토 같은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정말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 대신 메뉴판을 들고 바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나온 첫날, 단골 손님 몇몇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갈비찜 없어요? 라는 질문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새로운 메뉴로 바꿔봤어요. 갈비 타코 한번 드셔보실래요? 손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타코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후 계산대에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다른 데서도 먹을 수 있는 맛인데 여기는 여기가 아니면 못 먹는 그런 음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 말에 속이 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손님들의 반응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건 적응의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손님들이 다시 발길을 끊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후 식당에 손님이 적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끄는 게 분명했습니다. 한 번은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전통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왜 이런 평범한 메뉴로 바뀌었나요? 나는 며느리가 한 말을 빌려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손님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너의 의도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식당은 단순히 대세를 쫓아가는 곳이 아니야. 여기만의 전통과 맛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전통에 연연하지 않아요. 간편하고 세련된 게 중요하죠. 나는 며느리의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면 결국 망해요. 요즘 트렌드를 따라야 손님을 유지할 수 있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트렌드라는 게 손님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면 그게 정말 맞는 방향일까?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나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를 나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만의 특별한 맛이 없어졌어요. 이제 어디를 가든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그 말에 나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손님들은 이곳에서 특별함을 느끼기 위해 오는 거야. 다른 식당에서 다 먹을 수 있는 걸 내놓으면 우리만의 가치를 잃게 돼.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가치를 며느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키운 식당이 이렇게 변할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식당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식당은 단순한 경제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과의 정서적 유대,
우리 가족의 땀과 눈물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이 식당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식당이 변해가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 떨어져 살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목소리가 안 좋아요. 딸은 내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듯 넘기려 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딸은 끝까지 물어봤고 결국 식당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혼자 걱정만 하지 말고 나한테도 좀 말해요. 내가 가볼게요. 딸의 단호한 말에 나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정말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식당 일을 도우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내가 하는 요리 비법을 하나하나 배워갔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여기 식당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손님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딸은 식당의 분위기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그동안 며느리가 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퓨전 메뉴를 도입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였는데 손님들이 많이 실망했어. 나도 말은 했지만 듣질 않더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이 식당은 그냥 음식점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이잖아요. 여기까지 온 걸 그렇게 쉽게 바꿀 순 없어요. 딸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엄마, 이 식당은 전통과 정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지켜야 해요. 딸은 나와 함께 메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요리 비법을 알고 있는 딸이었기에 메뉴를 복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던 갈비찜과 된장찌개, 풍성한 반찬들이 다시 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딸이 식당 운영을 맡겠다고 했을 때 며느리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건 다 뭐가 되는 건데요? 며느리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건 알지만 손님들은 이 식당에서 다른 걸 원하는 것 같구나. 손님들을 위해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서 딸과 상의한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식당 일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식당에서 손을 뗀 뒤 딸과 나는 다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식당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딸은 오자마자 식당의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메뉴가 많이 바뀌었네요. 단골 손님들이 당연히 실망하셨겠어요. 딸은 메뉴판을 보며 다시 옛날 맛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딸은 어렸을 때 배웠어도 내 요리 비법을 하나도 잊지 않았더군요. 엄마가 해오신 대로 다시 갈비찜도 내고 된장찌개도 원래 맛 그대로 복원할게요. 딸과 함께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면서 우리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딸은 젊은 감각으로 SNS 홍보를 시작하며 단골 손님들에게 옛날 맛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 맛을 기다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딸은 전통 메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메뉴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방 동선을 개선해 일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딸의 손길이 닿은 식당은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손님들은 여기만의 맛이 돌아왔어요. 정말 반가워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식당에서 손을 뗀 후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잘 되게 하려고 했는데 제 노력을 다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이끄는 식당이 점점 안정되고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도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손님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생각만 앞섰던 것 같아요. 나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해보려는 마음은 알았어. 하지만 손님들은 이 식당에서 정성과 추억을 느끼는 거야. 그걸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단다. 며느리는 점차 가족과 식당을 돕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거죠. 설거지나 청소는 제 몫으로 맡겨만 주세요. 며느리는 매일 주방 설거지를 돕고
바쁜 시간대에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홀에서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집은 저희 어머니께서 30년간 정성으로 키워오신 곳이에요. 그 맛을 느껴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다 같이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식당을 이어갈 수 있어요. 며느리는 제가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더 배우면서 도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은 이제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각자의 역할을 찾아 서로를 도우며 식당을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식당을 지켜나갈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가족의 가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노력과 추억, 그리고 희생이 쌓여 만들어진 집합체입니다. 우리 식당은 그 진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도 나는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조화로운 접근입니다. 딸은 전통적인 메뉴와 현대적인 홍보 방식을 결합해 식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식당 하나의 성공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정성을 담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